다음에 2024학년도 출연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칙에 따라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문제는 이제 사후적인 얘기지만 조금 독특한데, 왜냐면 원칙을 처음에는 그걸 눈치를 못 챌 수 있는데, 잘 보면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래도 불가능하면 디귿,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순차적으로 보는 게 좋은 문제이긴 해요. 저는 이제 시간 절약이나 실전 기법을 위해서 지금부터 보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얘는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되고 참조하시면 좋죠. 보겠습니다. 법률을 사건에 적용할 때 법률 규정의 문헌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 이거는 일상적 의미인데 단 법학계에 성립된 전문적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일상적 의미와 다르면 뭔가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처럼 그걸 우선한다. 이렇게 빨리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기억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문제의 유형은 언어 추리이고 사례형이에요. 사례. 맞죠? 사례를 빨리 봐야 돼요. 이 X국의 갑은 A직 공무원으로 17년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았구나.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퇴직한 후 재임용되니까 받았던 거를 전액다. 이자까지 반환을 한 거.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당을 다시 안 받았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정말 상상의 날개를 펴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거 퇴직수당이 예를 들면 뭐 17년 근무했고 뭐 2억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2억을 비트코인에 넣어놨어. 2억을 어디 뭐 배터리 넣어놨어. 그랬더니 뭐 그 유명한 에코 띠리리 10배가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18억을 번 거 아니냐. 뭐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펴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자 정도 반환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 보면 자, 그런 사안에서 자, 기억 보시면 동그라미 A는 뭐냐면 위에 있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받았죠. 받았지만 이게 법학계 확립된 견해가 뭐냐면 실제로 향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향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 글만 봤을 때는 코인이니 주식이니 상상의 날개 펴지 말고 글만 봤을 때 퇴직한 후 얼마나 기간이 지난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건 전액 이자까지도 반환했을 때는 실제 취지상 이쯤이면 실제의 향유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실제의 향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거고 그러면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되는 거죠. 처음에 물론 받았는데 어때요? 다시 반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B직 공무원으로 5년 근무한 다음에 요 명예퇴직에 대한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받으니 중요한 건 받냐 못 받냐 문제다. 받는다. 왜요? 실제로 향유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기억의 맥락으로 풀 수 있는 문제란. 이 선택지 기억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맞네라고 하시면 돼요. 다음 니은이 좀 까다롭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문제 취지가 이 원칙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다시 이렇게 맥락으로 있습니다. 만약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하면 니은 보세요. 왜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 선택지 기억에서 봤던 그것만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써볼게요. 또는 나오면 저는 이제 V를 놀리기요. V를 많이 쓰지만 OR이 좀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혹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누린 바 없어도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어요. 사례에서. 그렇죠? 이때까지를 의미해서 실제로 향유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만 받았어도 이건 받은 거야 라는 논란이 있다면 다시 위로 올라갈까요? 뭐라는 거예요?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때 어떻게 된다? 문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항 자, 똑같이 또는이라는 걸 표시한 이유는 이 또는 혹은 뭐뭐 하거나 하잖아요. 요거의 앞뒤 중에 뭐일지 몰라요. 이 중에 하나만 걸치는 거고 하나는 걸칠 거라는 확신으로 반드시 알게 됩니다. 문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항, 관련된 다른 법률인데 이 제시문에는 다른 법률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봐야 된다? 문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항. 자, 그럼 문제된 조항은 뭐였냐면 2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조항이 뭐냐? 그것은 1조입니다. 맞죠? 문제된 사례는 뭐냐면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그럼 관련된 법률은 이 2조에 관련된 조항이죠. 관련된 조항은 1조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출제위원들의 어떤 트릭을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어떤 트릭이냐면 워딩이 다르다. 어떤 워딩이 다르죠? 얘는 정년퇴직수당이 쓱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명예퇴직수당과 정년퇴직수당이 같나요? 아니죠. 워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니은 다시 보시면 이 동그라미 니은에 따라라고 했는데 니은에 따라면 관련된 조항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되잖아요. 근데 즉 1조인데 고려해서 해석을 해도 이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을 같게 보는 건 위험하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러므로 지급된다라고 어떤 확정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게 추리 논증 출제의 결인 거예요. 이걸 내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법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확언할 수 없다. 디귿. 이제 뭐까지 봐야 됩니까? 마지막 문장까지. 그래도 해석이 단일하게 안 되면 입법 목적도는 유사사례형. 사실은 저 원칙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의 해석과 적용이란 말이 있어요.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그 유명한 법 발견과 법 형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 유명한 사비니의 문헌적, 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세계적 해석,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해석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을 고려하는 거는 사비니도 얘기했고 일반론이에요. 법의 해석에, 법의 적용에. 자, 아무튼 현재 디귿을 보면 A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이건 뭐냐면 기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률정을 고려했는데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니은에서 봤죠. 그거를 선지에서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는 특이한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잘 안 내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이 따로 놀아야 되는데 얘는 문제 자체가 선지간 연계예요. 웃기죠. 선지간 연계예요. 그래서 이 2조 2항 단서가 뭐냐? 다만 우리 이미 다 봤던 거예요.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근데 그게 실질적인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 실질적인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법은 아시다시피 대륙법계예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의 법을 일본이 이어받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다시 이어받은 그러한 법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대륙법계로 100% 굳어지지 않고 영국과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사실 로스쿨 도입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영미의 이론들이 엄청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질적, 그리고 언어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돼서 단순하게 그냥 딱 보는 게 아니라 연관관계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 substantial, 실질적 판단, 종합적인 고려 이런 느낌을. 우리 판례도 결론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일도양단이 아니라 고려하자 이런 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실질적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시면 안 되고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판단? 사례의 이 값을 봤을 때 실질적인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목적으로 본다면 얘는 안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안 받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반환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러니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번이 되는 문제. 참고로 이 1번은 정답률이 70%고 2번도 69%, 거의 70%니까 정답률도 참고하시면